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개각 발표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전력 축제인 전력기술 엑스포가 전 세계 35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해서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만 학업 등 제도권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동구 옛 학생회관 건물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청소년 진로체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하야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전남을 찾은 문재인 전 대표는 중대 결심을 예고하면서도 하야 요구나 탄핵과는 애써 거리를 뒀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회 중심의 거국 중립내각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 개각 발표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대 결심, 비상한 결단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대통령의 하야는 헌정사의 비극이고 국정 혼란이나 공백 우려가 있는 만큼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한 결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심에 공감한다는 말로 하야를 암시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고 퇴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민심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민심에 공감합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에게 즉각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면서도 애써 금기시했던 단어를 대선 주자들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전남대 강연을 앞두고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고 청와대 개각 발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야3당과 충분히 협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나주 한국컨텐츠진흥원 사무실과 송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원장은 차 씨의 영향으로 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차 씨의 중소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에 직접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지난달 31일 사직했습니다. 최근 시국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각계의 시국선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광주 YMCA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헌 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에서도 첫 대규모 시국대회가 열려 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자유 발언과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광주에서 첫 서리가 관측됐고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광주는 5.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여전히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낮에도 연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15도, 담양과 화순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16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5도, 보성도 1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글로벌 전력 축제인 전력기술 엑스포가 광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기술을 교류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정명욱 기자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전력 분야 엑스포인 빅스포가 개막됐습니다. 한전 본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한 이후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알리고 에너지 분야의 트렌드나 신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전력 분야 축제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이런 전시와 또 학술 토론회 등을 개최하게 된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SDI와 LS 산전 등 국내외에서 170여 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가했습니다. 35개국에 걸쳐 2천여 명의 해외 전문가가 행사장을 찾아 기술 교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인원입니다. 520개의 전시 부스와 21개의 국제 학술 대회가 운영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전시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고용 확대를 위해 한전이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50개사가 현장 채용 박람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도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이익이 되는 것 같고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빅스포는 오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행사 기간 동안에는 증강현실 등 신기술 체험관이나 대규모 문화공연이 마련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국전력은 전라남도와 제주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한전은 어제 오전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남의 육상과 해상 풍력 연계, 제주의 탄소 없는 섬 구축 등에 협력하고 사업 비용 부담 등을 다루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전남은 2030년까지 서남부 육상 1기가와트, 해상 4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만 학업 등 제도권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다를 게 없다는 인식 개선과 함께 자활 공간 확충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단단히 못을 박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10대 청소년들이 야외 창고를 만드는 목공의 한창입니다. 서툴긴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성취감과 함께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만들고 그러니까 뿌듯해요. 지난 한 해에만 질병이나 가사, 부적응 등으로 전국적으로 4만 7천 명, 광주에서도 1,400명 넘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이나 진로 지원,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일부이긴 하지만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대안학교 교사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관련된 이제 비슷한 분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1인당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예산 한계 등으로 제도권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는 청소년은 채 30%가 안 됩니다. 더욱이 이들 청소년들은 경제적 고통과 함께 사회의 차별적 시선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나오는 이유들은 또 다양하고 청소년들은 또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선을 여느 청소년이랑 똑같이 그냥 평범한 청소년으로 바라봐 주시면은 우리 아이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 등 자활 기반 마련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 동구 옛 학생회관 건물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청소년 진로체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시는 옛 학생회관을 개보수한 광주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가 학생의 날인 오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는 공유 부엌과 공방, 공연장 등이 있어 단순한 직업체험 공간을 탈피해 생애 주기에 따라 창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광주시는 문광부와 대한체육부가 주관하는 거점 K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에 선정돼 2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스포츠클럽 사업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인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조선대와 협력해 태권도와 배드민턴, 유도 등 3개 종목에 응모했습니다. 광주시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언급되는 K스포츠재단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수가 인사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남군은 5달이 넘도록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철환 군수의 항소로 군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군수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박철환 해남군수가 인사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건 지난 5월. 박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양재승 부군수가 권한 대행으로 군정을 이끌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직원 17명의 근무 성적을 조작해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직위 상실형인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박 군수는 항소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항소로 넘어간 것은 군종 공백에 대한 그 우려했던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었다는 오직 그 자기 군수직을 지키기 위한 해남 지역 13개 시민단체로 조직된 해남군민대책위원회는 항소와 관계없이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군민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권한 대행 체제에서 군청사 신축 이전 사업 등 주요 현안이 추진되도록 한 해남군의회 역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발 방지책을 내놔라 한다든지 아니면 사과해라 한다든지 그것이 국민들이 군의회에다 부여해준 권한입니다. 견제와 감시. 이걸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공무원 노조 해남군지부와 정의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사퇴 촉구에 가세했습니다. 해남군민대책위는 다음 주부터 이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박철환 해남군수 사퇴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후배를 둔기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공익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허락 없이 썼다며 야구방망이 등으로 후배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공익요원 24살 문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다 최근 복무를 일시 중단한 문 씨는 지난 9월부터 광주 서구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중장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일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 설립된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인데요. 내일 정식으로 개소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장년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이명숙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중장년층의 재직 근로자를 위한 생애 경력 설계부터 퇴직 예정자 및 구직자를 위한 퇴직 지원 프로그램, 제도약 프로그램 등 중장년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장년층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45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했을 때 1인당 5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중장년 지원금과 그리고 장년층이 근무하기 좋게 직장 환경을 만드는 그런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고 그리고 중장년층이 10% 이상인 기업에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장년치나 직장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 개소는 내일이지만 이미 2월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올해 센터를 이용하신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 센터를 통해서 취업하신 구직자분들이 한 809명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 그리고 전직 스쿨, 제도약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 특강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1,246명의 교육생들이 지금 저희 센터를 이용하신 상태입니다. 네, 이 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센터는 금남로 5가 교보생명 빌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내방을 하시면 전문 상담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네. 혹시 전화
사전에 혹시 문의하시려면 531-57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소도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안에 중장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에 사시는 분들은 광산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중장년 창구로 가셔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센터를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센터가 광주 전남권을 아우르는 권역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근로자의 생애 설계부터 그리고 퇴직자,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 모두 아울러서 생애 주기별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중장년 취업의 메카로서의 또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 하고 싶습니다. 네,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들에게 희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원과 지원 규모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에 포함된 건 4개 곡물과 7개 채소, 2개 과일 등 모두 13개 농산물. 전라남도는 이들 품목이 최저가격보다 100원씩만 떨어져도 73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조례 대신 지난해 시행된 생산안정제와 농업수입보장보험 활용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부담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부담의 일부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게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부정적입니다. 생산안정제는 올해 예산이 100억 수준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이고 수익보장보험의 평년소득 80% 보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13개 품목 가운데 1개씩 시군별로 자율 선택하고 재원은 시군과 전라남도가 6대4 정도로 나누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시범 사업 전에 시군에서 어떤 품목이 추천되고 있고 해당 여건상 몇 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매칭할 수 있는 건지 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정부가 수급관리 중인 무와 배추 등 5개 품목을 빼달라는 지침과 품목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등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각 시군에서 각 지역마다 수산, 농산, 축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 품목을 정해주면 그 시군에서 가장 어려운 게 2014년 주민 발의로 시작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해답 없이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2014년 예산의 80%를 집행해 17개 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6위, 올해도 상반기 집행률이 57%로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수부는 2014년과 지난해 집행률이 16위였고 올해는 1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업 예산을 쓰지 않아 농어촌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NS나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고 노트북이나 의류, 운동화 등 몇 번 쓰지 않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건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광주에서는요, 약 2,500여 건의 인터넷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에 10건 정도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인터넷 사기를 친 5명 가운데 3명은 10대와 20대였습니다. 어리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죄 누범률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잘못됐지만요.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동구가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주변에서 광주를 알리는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우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소근육 자극을 목표로 진행한 통합공예 프로그램이 끝이 났습니다. JB금융그룹 해외봉사단이 캄보디아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의료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코레일 광주본부가 호남선 몽탄역과 철도마을 일원에서 개최한 철도 문화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독립운동가 홍합 나철 선생이 서거한 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철 선생의 고향인 보성 벌교에서는 추모제가 열려 헌화 분향이 이루어졌고 선생의 삶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나철 선생은 1907년 을사오적 처단을 위해 을사오적 살단을 결성했고 1909년 대종교를 통해 본격적인 정신 계몽 운동과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예산과 관련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위, 광주시와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문체부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세계 수영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등록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에 조 장관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4번째가 돼 정무특별보좌관을 공모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4일 동안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직 시의원과 산하기관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윤장현 시장은 시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무특보를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확철 잦은 비 때문에 축산 사료용 볏짚 수거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사료용 볏짚 가격은 여름까지 300에서 400kg 한 노래 38,000원에서 4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6만 5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른 것은 벼 수확철인 9월부터 내린 잦은 비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논이 마를 날이 없어 볏짚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첫 서리가 관측됐고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광주는 5.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온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낮까지 연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3.7도, 장성이 3.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 16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16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5도, 보성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2m까지 물결 잔잔하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다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